이슈앤 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개인과 기관의 사자세, 매수세에서 1970선을 회복은 하긴 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쉬어갈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한진그룹주 대한항공 지주사 전환 추진 소식에 오늘 한진그룹주에서 일부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들어왔는데요. 과연 대한항공 지주사 전환 부분에 대해서 수혜, 대한항공에 받을 수 있을까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음원 스트리밍 종량제가 도입이 되면서 엔터주가 또다시 한번 강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글쎄요, 과연 이제는 일희일비는 아닌 부분인 것 같습니다. K-팝 부분, 그다음에 한류 연품 부분에서 이제 음원까지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신성장 먹거리 부분에서 수혜주 찾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오래간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흘 만에 상승 마감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그나마 들어오면서 상승 견인을 하긴 했는데 웹도덕 현상도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우리 상남자 이상형한테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쉽습니다. 코스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금 아쉬운 여지가 남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아쉽게 작용하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 자체가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만큼 외국인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좀 죽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좀 표현을 하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또 4월 달에 일본에서는 또 더욱더 공격적인 양적 완화가 또 어느 정도를 하겠다, 그런 모습들이 보였죠. 거기 글로벌 모멘텀을 보시면 지금은 경기 부양 관련주로 해서 어느 정도 양적 완화 체제에 맞춰서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죠. 당연히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 관련들이 다시 바턴을 이어맞고 달리는 것보다는 지금 지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변수 한계가 있다면 바로 중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 저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특별한 호재가 없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만큼 지지부진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대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550포인트를 밟았죠. 그런 모습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일단 강한 것은 바로 코스닥을 잡아야 되는 그런 닭 잡는 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코스피는 반등을 하되 큰 상승은 좀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면서 쉬어가겠다. 하지만 코스닥 쪽으로 좀 집중력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결국은 코스닥 쪽에서는 기술적 반등 부분을 좀 더 유심 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 양수 모멘토 같은 경우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삼성전자의 지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고요. 이제 지수의 바닥 끝자락은 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5일선 그리고 중기 이동평균선을 모두 다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61선과 121선 그리고 단기 5일선을 전부 다 확인하면서 밑꼬리를 맞고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특히나 지금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의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 시장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향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의 움직임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량주 종목들을 제가 많이 선호하지는 않은 편인데요. 오늘 삼성전자를 자리를 놓고 보면요. 일단 21선을 좀 앞두고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을 또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의 움직임을 같이 놓고 보면요. 21선은 지키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기아차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중기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의 변동성과 그리고 지수의 연동성이 좀 많이 좀 풀려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미연동되는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오히려 지금 안정자산인 금값이 있죠. 금값이 최근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환율은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안정자산인 금값을 매도를 하고 오히려 지금 위험자산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이 원화 강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글로벌 경기의 회복 시점이 아니냐라는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우리 전기전자, 전차 군단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유거리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명분 있는 이런 투자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을 당장에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그 힘에 대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지수가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순간적인 또 다시 한번 지수의 눌림 정도의 수준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건 삼성전자, 현대기아차의 지수의 위치를 봤을 때 일단은 시장이 방어 쪽가 좀 나왔다. 그런 관점으로 보신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시장은 현대차, 기아차,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등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 포착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웹도덕 현상이라고 했을 만큼 파생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지금 현물 장세가 좀 제대로 못 가고 있잖아요. 양 대표. 네, 맞습니다. 양수 모멘토가 좀 보셨을 때는 과연 지금 전체적으로 워낙 시장은 좀 시황을 좀 잘 보시니까 옵션 상품 자체가 좀 부족 현상이 되기 때문에 하방을 좀 갔다가 올라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그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옵션의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좀 올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270포인트까지는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부족한 행사가를 좀 더 지수를 눌러주기 위해서는 252.5포인트까지만 지수를 눌러주면은 추가적인 행사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포지션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고 프로그램 베이시스도 많이 버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오히려 매수의 역할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위로 올라가서 포지션을 잡는 옵션 테이블 작업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를 올라가거나 혹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제한적으로 만든 이후에 시장의 포지션을 응축을 시킨 이후에 또 발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은 작은 박스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당분간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포지션에 대한 준비가 끝이 난다라면은 전차 군단이 움직이면서 그 뒤에 쫓아오는 이제 뭐 업종 순환매라고 하죠. 이제 업종 순환매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수 모멘토의 오늘장을 시장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핵심을 쭉 잡아보려고 했던 거는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흐름을 가지고 지수가 우상향을 갈 것이냐 가지 못할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환율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한 금값 부분에 대한 금 선물에 대한 변동성까지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세 종목이 같이 우상향 쪽으로 양봉을 좀 뽑아나는 날은 시장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한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5개월 만에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와, 하루 만에 뭔가 투매가 좀 만들어 놓을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과연 이게 강세가 정말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시장 과열 부분에 우려는 없는 것인지, 이상로 멘토.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코스피가 약하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좀 더 쏠릴 수 있다는 분위기로 좀 보고요. 저는 환율에 대해서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서 양순모 멘토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환율을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 키프로스 사태를 비롯해서 잠시나마 지금 금값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심리 자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본다면 지금 금값이 다시 안전자산이거든요. 안전자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위험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가격적인 부분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도요타라든지 혼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20%가 다운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격대를 되찾고 있는 경우고요. 그런 가격대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차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게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대형주 쪽에 쏠려 있던 그런 수급 자체가 지금은 어차피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시장이죠. 그럴 경우에 지금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수급적인 쏠림이 들어온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코스닥은 좀 더
상승 랠리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코스닥이 일단 대안이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대안보다도 이제 주력적으로 중소형 종목군들의 이제 종목 장세 쪽으로 좀 갈 것이다라는 해석도 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승 모멘토 코스닥 시작 과열일까요? 아니면 진짜 주도로 중소형 중에 이제 랠리를 시작할까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코스닥 랠리에서 좀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솔직하게 좀 속상해요. 양승 모멘토 조금 어떻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코스닥 시장을 놓고 보면요. 일단 셀트리온이 왕위 귀환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2일 날에 셀트리온이 액면병합 때문에 주가의 거래 정지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가총액 탑 10에 들어가 있는 코스닥의 종목들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셀트리온에 들어가야 될 유동성 자금들이 탑 10에 있는 종목들로 고루고루 뿌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뭐 셀트리온 뭐 제약 관련주들 뭐 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주 뭐 시젠 그쪽으로 지금 모든 자금들이 지금 투입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왕의 기간 때에 맞춰서 그 유동성 자금들이 혹시나 시장에 빠져나온다면은 그 시장의 충격 여파는 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코스닥 차트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요. 이건 것 같습니다. 코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차트가 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대형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지 못하더라도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시가총액에 대한 비율과 그리고 코스닥의 차트의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오히려 탑 10에 있는 주목받는 그런 포커스 받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탑 11권 탑 10위권부터 20위권대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과열 우려는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은 더 가야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셀트리온 때문에 좀 더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상위권 중엔 특히나 이제는 11위부터 20위권 중에서 개별적인 선별적으로 종목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양승 모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슈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데 한진그룹주 과연 지수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 속에서 이슈 부분의 트렌드로 오늘 좀 더 자리 잡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순환 출자 구조에서 해소할 방침이라는 소리가 동반 상승은 했지만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강하게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동반 상승을 제대로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우리 이상로 멘토를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순환 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지금 뭐 지주 전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건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지금 카메라를 앵커하고 저하고 둘이를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이거 얼굴 사이즈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네. 먼저 제가 여기 있네요. 어떤 모습이냐면 상호 출자라는 게 있고 순환 출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상호 출자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있으면 출자는 그 말 그대로 자금을 대는 거죠. 그렇죠. 자금을 댄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다시 저한테 자금을 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좀 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다른 신규 사업을 추가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출자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뭐 만약에 도용앵커한테 갔다가 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도용앵커가 다시 또 양수문 멘토한테 또 네, 투자를 일로 가고요. 하고 네. 여기에서 또 다시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네. 거죠. 이게 순환 출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순환 출자가 됐는데 한지는 올랐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한항공의 지분을 9%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지분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썩은 사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떨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승을 좀 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지주 전환을 뭐 대한항공이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뭐 했을 경우를 해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했을 경우를 해서 같이 보신다면 다시 한번 뭐 화면에 좀 같이 뭐 그림이 같이 나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좀 나가면서 네. 준비했던 그림이 좀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주회사 전환 단계를 보시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을 거고 거기 선언, 그리고 분할, 재상장, 공개 매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한항공이 지주사로 전환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다. 그러면 이제 1단계에서 이제 분할까지 1단계가 되겠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지주사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점점 더 주의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주회사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겠고 여기 지분 구조는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기대감이 끼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1단계에서는 기대감이 작용하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넘어가서 분할해서 이제 재상장이 간다. 그러면 그때가 2단계인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일단은 분할해서 재상장에 갈 때 당연히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험적인 부분 그리고 통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귀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재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기업이 두 개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홀딩스라고 하죠. 홀딩스가 되면 공개 매수를 하는 과정까지 이제 3단계인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회사 내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주회사 모멘텀이 있구나, 아니면 뭐 순환 출자가 개선이 되는구나, 그렇게 그냥 말로 그걸 이해를 하시면 결국은 또 수익을 못 내시거든요. 그래,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한진이 왜 올랐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다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눠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이쪽 손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다 적다 보니까 이쪽 손이 지금 저릴 정도인데요. 이상로면 또 그러면 한진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대한항공 쪽에서는 이제 오늘 시세가 안 나왔다는 결국은 조금 안 꼽는 찐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진그룹과는 재무구조 관련해서 한진이란 종목을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결국은 그냥 단기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어느 정도 수면 위에서 가라앉고 나서 전략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예,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제가 첫 번째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무 구조가 대한항공이 지금 지주사로 전환이 된다면 당연히 기대감이 끼는 건 바로 1차적으로 한진이라는 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진 같은 경우에 한진그룹의 지주사거든요. 그럼 한진그룹의 지주사 중에 한진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신규적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확률이 높구나를 먼저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초입 단계라고 먼저 계산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중에라도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가격 단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같이 한번 보신다면요, 박스권 자체는 지금 돌파를 했지만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먼저 깔려 있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계적으로 위쪽에서 곧장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는 게 될 수 있겠고, 평균 단가를 조금 맞춰서 계산해 본다면 지금 하단에 23,000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좀 접근을 하더라도 이익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주가 추이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보는 방법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넣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빼고요. 대신에 23,000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수익권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방송이 물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두 분 다 큰일 났다. 양순모 멘토. 네. 그러면 결국 대한항공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항공은 도대체 이거 언제 비행기 자기 색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 저는 그 항공 관련주도 지금 사실 시황 타이밍이라고 보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지주 그 뭐 대한항공 홀딩스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기대감 속에 저도 좀 지켜는 보고 있는데요. 그 시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주가라는 것은 뭐 지금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적인 부분들과 전체적인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는요, 그 시차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굳이 구태여 지금 급하게 쫓아갈 필요도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지금 만약에 또 이제 그 대한항공이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저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본다라면 일단은 뭐 시황적인 부분에서 그냥
시황상 일단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밖에 안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한진 쪽은 일단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이 된다면 일단 중장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선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언제죠? 2012년 10월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딱 11월 1일이네요. 자, 주가가 고가가 24,250원까지 일단은 뭐 만들어졌었고요. 종가도 24,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250원 고가를 갱신했고요. 종가도 24,000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쌍봉 구간대를 똑같이 마감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22,000원 구간대를 이탈을 하게 되거나 혹은 23,000원 구간대를 추가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시세가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라고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거래량이 터진 것은 일단 긍정적이고 만약에 시장이 내일 만약에 뭐 추가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면은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잡아드리겠고 오히려 24,250원을 돌아 올리면서 좀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이쪽 구간대에서 추격 매수 차라리 조금씩 보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대한항공 관점보다는 지금 한진 쪽에 두 분 다 집중력을 좀 하는 필요가 있다. 대한항공 자체가 좀 올라가기에는 특히 양수 모멘트의 의견을 정리를 좀 하자면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다 순환매 쪽 업종 트렌드 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계좌를 승화시키는 승천시키는 부분에서는 좀 미약한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 성격적으로 체제 부분에 순환 출자가 나온다면 한진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잡아보자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분에 대한 종량제 징수 도입 예정이다. 과연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긍정일지 부정적일지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엔터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왔죠. K-팝이다, 한류 열풍이다라는 부분 속에서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그 엔터주 영향 이것이 그냥 일회성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싸이라든가 소녀시대 등등과 같이 전반적으로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상로 멘토 네. 이게 종량제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산업적인 실적 부분에는 긍정일 거란 말이죠.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거 참 오늘 주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준비를 하면서 참 주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어려운 것을 쉽게 또 풀어드려야지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니까 먼저 또 이해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값과 을의 관계를 한번 좀 알아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SM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죠. 말 그대로 제작사고요. 대신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작사가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중간에 중간 관리자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특정 광고를 제가 순간적으로 말을 했는데 멜머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를 거쳐서 우리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작사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인기 가수들 그리고 음원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되어 있고 대신에 중간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값은 바로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SM이 될 수 있다고요. 왜? 당연히 여기는 제공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당연히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에게 가격제 압력이 들어오겠죠. 제작사에는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자가 제작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제작사, 제작업체들이죠. 그래서 뭐 로엔이라든지 아니면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지금 SM 같은 종목군들은 여기에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부분은 더욱더 뛸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중간에 플랫폼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도 악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객들이 많이 보려면 당연히 가격적인 압력도 비싸지면 또 그만큼 또 싼 업체를 찾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격적인 압력도 얘네들 플랫폼 회사에서 겪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제작사, 값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유익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의견을 정확히 종합해보면 여러분들 딱 들으셔죠. 전 귀에 쏙쏙 들어왔거든요. 결국 YG 엔터테인먼트, SM 또는 이제 로엔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제작사들한테는 호재이다. 그러니까 제작사 쪽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매매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을 공급하는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과다 경쟁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원을 지금 현재 매출처로 잡고 있는 쪽보다는 제작사 쪽으로 집중하는 엔터조 쪽에 집중하자,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양승모 또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 엔터조에는 일단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종량제부터 시작해서 뭐 종량제를 전환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겠죠. 우리 지금 많은 그 이용자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안 그래도 가격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정액 상품 이용 고객들을 전부 다 종량제로 바꾼다. 자, 이 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했다시피 멜 어쩌고 있고요. 또 M 뭐 어쩌고 있고요. 또 온라인 음악 사이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듣느냐에 따라서 돈을 징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행 정책이 5월 달부터 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월정액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오히려 좀 불편함을 좀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탈퇴와 또 이용자의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어차피 엔터주를 좋게 보고 있고 제 포트도 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좋다 뭐 이러고는 가고는 있지만, 일단 이용자들은 좀 뭔가 좀 꺼림칙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일단 이번 개정 자체가요, 서비스 사업자와 그리고 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에만 관련되었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와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뭐 많은 횟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뭐 돈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연연히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소비자는 일단 종량제와 함께 예전처럼 월 정액제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 부분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얘기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뭐죠, 여러분? 시청자 빨리 적으세요. 엔터주는 보자. 하지만 음원주는 단기. 시장의 소재 쪽으로 뉴스발에다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엔터주, 그래도 좀 안전하고 여러분들 계좌가 승천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가져가셔야겠죠.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이슈앤토크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줘보도록 하겠고요.